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I'm Vinayak here and I welcome you all for this webinar on Domino V12 new security features. This webinar is hosted by our HCL Software Digital Solutions organization. Let me introduce the team. You'll see my name there. I'm the facilitator for today. And with me, I have Mr. Rohan and Mr. Rajnikant Kumar, members of our HCL support team as speakers. I also have Mr. Rajendran, Mr. Srikanth, and Mr. KY as our panelists, and Mr. Dini Peter, Senior Manager of HCL Digital Solutions Software Academy team as the organizer. Be informed, this session is being recorded and all our participants would be on mute throughout the session. For any further questions, clarifications during the presentation, please feel free to post them on the chat section and our panelists would be more than happy to respond to them. For everyone's reference, the presentation has been uploaded in the handout section. Once again, I welcome you all and would now be handing it over to Mr. Rajnikant. Over to you, Mr. Rajnikant. Yeah, thank you, Mr. Vinayak, for the introduction. 안녕하세요. HCL의 라지입니다. 이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12의 새로운 보안 기능을 전달하는 웹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V12의 새로운 보안 기능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V12에 도입된 새로운 보안 기능에 대한 내용은 도미노 서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표 도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화 상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요인물 섹션에서 해당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Next slide, please. 자, 이것은 오늘 세션의 의제입니다. 도미노 V12의 시스템 요구사항에서 도미노 V12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certstore.nsf 메시지 작업 cert manager를 사용하는 도미노 웹 서버의 TLS 관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하겠습니다. IP 주소 및 해당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인터넷 암호 잠금 기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기는 전방향 보안을 위해 ECD 엣지를 사용하는 TLS 1.2 사이퍼스에 대해 지원되는 두 가지 새로운 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NRPC 포트 암호화가 X25519를 사용하여 전방향 보안 지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nodes.ini를 사용하여 지원되지 않은 종교 확장이 포함된 인터넷 인증서 가져오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ID 볼트 동기와 종키 롤러버 경보 억제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되지 않은 중요한 확장기 포함된 인터넷 인증서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V12의 보안 향상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HCL 도미노 12의 보안 케어. 도미노 V12에는 몇 가지 주요 보안 기능 및 개선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고객들은 도미노 내에서 Let's Encrypt 인증 기관을 사용하여 인증서 관리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잠금 기능과 X-Forwarded for Header의 프록시 IP 주소를 확인하여
요청이 신뢰한 프록시 서버를 통해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도미노 V12는 키링 파일 작성 시 추가 작업을 줄이기 위해 PEM 형식의 TLS 호스트 키 및 인증서를 지원합니다. 도미노 V12의 두 개의 새로운 curves X25519 및 X448은 TLS 1.2에 대해 지원됩니다. TLS 1.3의 보안 표준에 따라 이러한 curves의 지원 TLS 1.3의 키 교환 프로토콜에 필수적입니다. NRPC 포트 암호화를 위해 X25519 curves를 이용한 천방향 보안성 V12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웹 사용자에 대해 2단계 인증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HCL 도미노 V12 시스템 요구사항. 다음은 도미노 V12 서버를 패치하기 위해 지원되는 운영 체제입니다. 또한 V12와 함께 제공되는 Docker Compatible Red Hat Universal Base Image UBI는 Docker를 지원하는 리눅스 버전의 RHEL 또는 CentOS 7.5 UBI 또는 RHEL 8.0 UBI에서 실행하는 것이 지원됩니다. 도미노 V12 서버를 패치하기 위한 자세한 시스템 요구사항은 지정된 참조 링크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Next slide, please. 향상된 TLS 인증서 관리. TLS 인증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이 새로운 기능은 도미노 서버용 SSL 인증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LS 인증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도미노 12의 인증서 관리자라는 새로운 서버 작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인증서 관리자 작업은 certstore.nsf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작동하여 Let's Encrypt 인증 기관을 사용하여 도미노 환경에서 TLS 인증서를 자동화하고 구성합니다. 이 Let's Encrypt 인증 기관은 도미노 서버에 유효한 TLS 인증서를 생성하는 오픈소스 무료 인증 기관입니다. TLS 인증서 관리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서 관리자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인증서 저장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인증서 관리자 DS API입니다. 도미노 V12는 이전 버전에서 수행했던 것처럼 OpenSSL 및 KVR 툴을 사용하여 키링 파일에 인증서를 생성하는 것을 계속 지원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여러 서버가 있는 경우 한 곳에서 도미노 서버의 인증서를 관리하는 것이 더 쉽고 관전되는 방법입니다. 인증서 관리자를 통해 생성된 인증서는 certstore.nsf 데이터베이스의 TLS 자격 증명 문서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next slide, please. 자, 향상된 TLS 인증서 관리 계속. 인증서 관리자 작업에 대해 말하면 이 작업은 인증서 관리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도미노 도메인의 하나의 마스터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슬라이드에 표시된 대로 도미노 notes.ini의 서버 태스크 매개 변수의 작업 이름 set manager를 추가해야 합니다. 매개 변수의 task name를 추가한 후 도미노 서버를 시작하여 서버 시작 시 작업을 로드합니다.
인증서 관리자 작업이 마스터 서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면 자동으로 searchstore.nsf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인증서 관리자 작업은 Docker와 같은 컨테이너와 플랫폼을 포함하여 도미노 V12 윈도우즈 64비트 및 리눅스 64비트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AIX 및 OS 400에서 Search Store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본을 생성하고 수동으로 또는 연결 문서를 사용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도미노 도메인의 추가 서버에서 Threat Manager 작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면 마스터 서버에서 searchstore.nsf의 복제본이 생성됩니다. 추가 도미노 서버에서 Threat Manager 작업은 2분마다 Search Store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수행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이제 searchstore.nsf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봅시다. 오른쪽에서 searchstore.nsf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요청하고 도미노 웹 서버의 DLS 인증서를 안전한 방법으로 저장 및 배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Let's Encrypt ACME 계정 문서와 함께 제공되며 이 문서는 Let's Encrypt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에 비디오한 신뢰할 수 있는 루트를 포함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다른 타사 또는 조직의 인증기관 계정을 추가하여 인증서를 요청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searchstore 데이터베이스는 수동으로 또는 예약된 연결 문서를 사용하여 도미노 12 이상 서버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IP 주소를 기반으로 인터넷 암호 잠금을 시행함. 이 기능은 보안 공격으로부터 도미노 웹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IP 주소에 따라 잠금을 강제하기 위해 고객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개선 기능 중 하나입니다. 도미노 V11까지 도미노 디렉토리에 있는 사용자만 잠그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미노 12의 이 새로운 기능은 도미노 디렉토리에 없는 사용자도 잠그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IP 기반 인터넷 잠금 기능은 공격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IP 기반 잠금을 활성화한 후 지정된 횟수의 인증 실패 후 클라이언트 IP가 잠깁니다. IP 기반 잠금 기능은 사용자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 DS API를 비활성화하고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SSO 사용하는 서버의 경우 인터페이스 암호 잠금 기능이 활성화된 도미노 서버는 싱글 사인온 키를 발급하는 서버여야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next slide, please. V12의 도미노 V12 서버의 inetlogout.nsf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가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이 수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경은 logout users 보기가 logout users/IP addresses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은 username 열이 username/IP address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성 부분을 살펴보면 도미노 관리자는 서버 환경 설정 문서에서 IP 기반 잠금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 환경 설정 문서에서 인터넷 암호 잠금을 활성화한 후 두 가지 새로운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IP를 외부 사용자에 대한 잠금 데이터베이스에 실패한 시도를 기록으로 기록하려면 also enforce logout based on IP address. Also enforce logout based on IP address. 이 옵션만 활성화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인증
확인에 사용자 이름이 NAB에 없는 경우에만 IP 주소가 잠금 데이터베이스에 실패한 시도로 기록됩니다. 인터넷 잠금 데이터베이스의 IP와 사용자 이름 모두 기록하려면 두 번째 선택 사항 count username failures also as IP address failures도 선택하세요. 이 설정을 사용하면 NAB 사용자가 도미노 웹 서버 인증에 실패했을 때 사용자 이름 외의 클라이언트 IP도 인터넷 잠금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계속하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Also enforce logout based on IP address. 이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init logout 데이터베이스의 로그인 실패 항목이 이 슬라이드와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샷에서 NAB 사용자가 서버 인증 확인에 실패했을 때 사용자 이름만 기록되고 잠금 데이터베이스의 개수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샷에서 외부 사용자가 서버 인증 확인에 실패했을 때 클라이언트 IP만 기록되고 개수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Next slide, please. 자, count username failures also as IP address failures. 이 옵션도 활성화된 경우 init logout 데이터베이스의 로그인 실패 항목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샷에서 NAB 사용자가 도미노 HTTP 서버 인증 확인에 실패했을 때 사용자 이름과 클라이언트 IP 리코드가 모두 잠금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샷에서 외부 사용자가 동일한 클라이언트 IP에서 도미노 웹 서버 인증 확인에 실패했을 때 IP 주소 실패 시도 횟수만 2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사용자가 잠금으로 인한 로그인할 수 없다고 보고하는 경우 관리자는 잠금이 사용자 이름이나 IP 주소 또는 사용자 이름과 IP 주소 모두로 인한 잠긴 것을 확인해야 하고 사용자 이름이나 IP 또는 툴타를 잠금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next slide, please. Trusted proxy IP list row X forwarded for 해도 유효성 검사. 도미노 환경에서 also enforce logout based on IP address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proxy IP 목록에 있는 X forwarded for header에 있는 IP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확인을 사용 가능으로 설정하려면 도미노 서버 문서의 Trusted Proxies 섹션에서 Enable Trusted Proxy 설정을 선택하고 HTTP 요청이 도미노에 전달되는 모든 프록시 IP 주소를 추가하십시오. 이 주소에 기반한 잠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프록시 IP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X forwarded for header 위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프록시 목록 구성을 활성화한 후 HTTP 요청에 X forwarded for header에 있는 모든 프록시 IP 및 TCP 원격 호스트의 IP는 Trusted Proxy IP 목록 필드에 추가된 IP 목록으로 도미노에 의해 확인됩니다. 관리자는 해당 서버 문서에서 이 설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탭의 HTTP 하위 탭에서 Trusted Proxies라는 새 섹션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Enable Trusted Proxies 선택 사항을 선택한 후 수신 TCP 연결에 대한 IP 주소, 도미노 웹 서버와 통신하는 프록시 서버의 IP 및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도미노 서버 사이에 있는 다른 모든 프록시 서버 IP를 추가해야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Slide number 14, please. Can we move to slide number 14, please? 예, 예. 도미노 HTTP 서버는 두 가지 규칙을 사용하여 X forwarded for header 유효성 검사를 위한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규칙, HTTP 서버는 요청에서 X forwarded for header를 확인합니다. 헤더 형식은 왼쪽에 클라이언트 IP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프록시 IP가 있습니다. 이 헤더에서 TCP 연결을 통해 도미노에 연결된 마지막 프록시의 IP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이 헤더에서 TCP 연결을 통해 도미노에 연결된 마지막 프록시의 IP 주소를 볼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웹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도미노 서버 사이에 두 개의 프록시가 있는 도미노에서 수신된 샘플 헤더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즉,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IP 주소 192.168.164.1 다음에 첫 번째 프록시 IP인 192.168.164.44가 나와 있습니다. 이 헤더에서는 TCP 연결을 통해 도미노에 연결된 두 번째 프록시 IP 주소를 볼 수 없습니다. 도미노와 웹 클라이언트 사이에 하나의 프록시 서버만 있는 경우 도미노 끝에서 수신된 X forwarded for header의 웹 클라이언트 시스템 IP 주소 192.168.164.1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에 따라 HTTP 요청에서 X forwarded for heade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 IP 주소는 네트워크에서 승인된 도미노 HTTP 서버에 대한 TCP 연결의 IP 주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X forwarded for header가 웹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요청을 수신하는 프록시 서버에 의해 초과되지 않으면 해당 프록시 IP가 클라이언트 IP 주소로 간주됩니다. 두 개의 프록시가 있고 X forwarded for 헤더가 첫 번째 프록시 서버에 의해 초과되지 않은 샘플 헤더에서 HTTP 서버에서 수신된 HTTP 요청에서 각 프록시 서버의 IP를 클라이언트 IP 주소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하나의 프록시 서버만 사용하고 프록시에 의해 X forwarded for 헤더가 추가되지 않은 경우 프록시 서버의 IP 주소가 클라이언트 IP 주소로 간주됩니다. IP 주소 기반 인터넷 잠금 기능은 이 두 가지 규칙에 따라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감지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Next slide, please. 이 기능의 중요한 점은 Trusted Proxy IP 목록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Trusted Proxy IP 목록에 각 프록시 서버 IP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프록시 IP가 Trusted Proxy IP 목록에 추가되지 않은 경우 도미노 HTTP 서버는 HTTP 요청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웹 클라이언트에서 HTTP 400 어류를 볼 수 있습니다. IP 기반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잠금 기능은 IMAP, SMTP, POP3, LDAP, DIIOP와 같은 다른 프로토콜과도 공유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의 요청이 프록시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경우 도미노는 요청을 도미노로 전송하는 TCP 연결 IP 주소를 클라이언트 IP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HTTP 프로토콜 통한 인증 실패 요청은 해당 프록시 IP를 잠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록시 트리에서 실행되는 HTTP 프로토콜에는 IP 주소 기반 인터넷 잠금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Next slide, please. 포트 암호화 기능은 도미노 기존 버전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NRPC 암호화가 활성화된 경우 장기적인 비밀 키를 보호하기 위해 노츠 도미노 V12 향상된 전방향 보안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장기적인 비밀 키는 NRPC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 포커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버전 도미노 V12 이전 버전에서는 포트 암호화에 대한 전방향 보안은 2048 비트를 사용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V12에서 NRPC 포트 암호화가 활성화된 경우 X25519 값을 사용한 전방향 보안성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도미노와 연결할 때 사용 중인 알고리즘을 확인하려면 도미노 서버 nodes.ini에서 log_authentication equal to 1 매개 변수를 활성화하십시오. 이 슬라이드에서 노츠 11 클라이언트가 도미노 12 서버에 연결되고 노츠 12가 도미노 12 서버에 연결된 경우 두 개의 샘플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노츠 11 클라이언트가 도미노 12에 연결된 경우 전방향 보안에 대한 값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츠 클라이언트 12가 도미노 12 서버에 연결된 경우 X25519 값을 사용하여 전방향 보안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다른 노츠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사용 중인 NRPC 암호화 알고리즘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port ENC ADB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포트 암호화 수준을 설정하고 있고 전방향 보안을 위해 X25519 값을 사용 가능으로 설정하려면 이 매개 변수에 대해 설정한 현재 값에 32를 추가하십시오. 매개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제공된 참조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Next slide, please. 전방향 보안을 위해 ECDH를 사용하는 TLS 1.2 사이퍼스에 대해 1.2 사이퍼스에는 두 개의 새로운 값가 지원됩니다. TLS 1.2에 대한 V12의 다음 개선 사항으로 이동하면 전방향 보안을 위해 ECDH를 사용하는 TLS 1.2 암호에 대해 새로운 값 X25519 및 X448이 지원됩니다. 또한 이는 키 교환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TLS 1.3의 필수 값입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값은 많은 잠재적인 구현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값입니다. TLS 핸드쉐이크가 성공한 후 도미노에서 SSL_log_success 디버그를 활성화하면 사용 중인 암호 및 값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향 보안에 사용되는 일립틱 값은 TLS 핸드쉐이크의 일부로 동적으로 협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자, 표에서 ECDH 값에 대한 New Order vs Old Order 환경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도미노 V12 이전에는 우선순위 순서로 이 슬라이드에 표시된 것처럼 전방향 보안을 위해 3개의 값만 사용되었습니다. V12부터는 X25519가 우선순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표시된 대로 관리자는 SSL Disable 값 nodes.ini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TLS 전방향 보안에 사용할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nodes.ini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전방향 보안을 위해 특정 값 또는 다중 값의 사용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 클라이언트는 여러
여러 암호로 도미노 HTTP 서버와 통신하고 HTTP 서버는 서버에서 활성화된 공통 암호를 확인하고 클라이언트 요청한 고통 암호를 선택하고 해당 암호를 사용하여 TLS 통신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 nodes.ini에 SSL disable curve XEOO19를 추가하고 HTTP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면 웹 클라이언트가 핸드쉐이크를 설정하려고 할 때 curves XEOO19가 비활성화되므로 도미노 HTTP 서버는 TLS 핸드쉐이크를 설정하기 위해 우선순위 curves NISTP E56을 확인합니다. 샘플 로그에서 볼 수 있듯이 HTTP 서버에서 선택한 암호 및 TLS 핸드쉐이크를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타원 curves를 볼 수 있습니다. TLS 핸드쉐이크의 특정 curves를 사용하려는 경우 nodes.ini에서 각각 4개 매개 변수를 추가하여 나머지 4개 curves를 모두 비활성화하고 HTTP 작업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Next slide, please. Slide number 19. 네. 아이디볼 동기와 중 키롤러버 경보 억제 V12에서 해결된 다음 개선 요청은 아이디볼 동기와 중 키롤러버 경보 억제입니다. 이러한 키롤러버 메시지는 Vault 서버와 ID 파일 동기와 중에 서버의 ddm.nsf에 계속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서버에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볼트 동기화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 메시지일 뿐입니다. 노츠 아이디가 아이디 볼트와 동기화되면 볼트에서 롤오버 값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키 롤오버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볼트 동기화 중에 도미노 서버는 사용자 키 롤오버 중인지 확인하고 사용자 볼트 항목에서 active key width, active key created, public key hash 이와 같은 몇 가지 항목을 찾습니다. 사용자가 키 롤오버 중이 아닐 때 사용자의 볼트 항목에서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도미노는 경보 메시지를 보고합니다. 이제 볼트 서버의 nodes.ini에 IDB suppress rollover log 매개 변수를 추가하여 V12에서 이러한 경보 메시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억제하기 위한 개선 요청을 수신했으며 이 개선 요청의 세부 사항은 도미노 아하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next slide please. 자, 지원되지 않은 중요한 확장 포함된 인터넷 인증서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V12의 보안 향상에 대한 논의하겠습니다. V12 이전에는 인터넷 인증서를 notes ID 파일 또는 NAB의 사용자 케인 문서로 가져올 때 unable to pass certificate 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예. 이 오류는 HCL 소프트웨어 도미노 팀에 보고되었으며 V12부터 노츠 도미노는 종교 표시된 인터넷 인증서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종교 표시된 인터넷 인증서를 사용자의 노츠 ID 파일로 가져오려면 이 슬라이드에 제공된 매개 변수를 노츠 클라이언트 notes.ini에 추가하고 노츠 클라이언트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는 이러한 인증서를 NAB의 개인 문서에 가져오려면 이러한 인증서를 NAB의 개인 문서에 가져오려면 서버의 notes.ini에 이 매개 변수를 추가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제 동료 로한님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해서
도미노 V12에 도입된 다른 흥미로운 보안 기능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로한님 발표를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Over to you, 로한. 네, 감사합니다, 라지님. 안녕하십니까? HCL 소프트웨어 로한입니다. 도미노 V12 주요 보안 기능의 개요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지님. 여기서부터 제가 웨비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도미노 버전 12와 함께 제공되는 또 많은 보안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은 남은 의제입니다. 잠시 이 의제를 살펴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DOTP 지원이 가능한 웹서버 로그인 양식의 새로운 모양과 느낌을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시간 기반 일회성 비밀번호 인증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다룰 것입니다. 도미노 V12에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TLS 1.0 및 서버의 SSL APEM 형식화된 TLS 호스트 키 및 인증서에 대한 추가된 지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미노 V12에서 2048비트 키를 사용하는 새로운 템플릿 서명 아이디에 대해 설명하고 이 변경으로 사용자에게 ECL 알림을 표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D 볼트 관련 사용자를 활성, 비활성 상태로 맞는 sequery 볼트 명령 옵션에 대해 설명하고 도미노 V12에서 사용자 ID 파일을 볼트의 수동으로 업로드하는 방법도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미노 V12에 새로 추가된 샘 사이트 쿠키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노 V12에서 웹서버 GET request /names.nsf 로그인 요청이 기본적으로 금지된 내용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미노 V12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참조 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의 응답과 소중한 피드백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next slide please. 새 웹서버 로그인 양식. 도미노 버전 12에서는 domcfg.nsf에 새로운 로그인 양식을 도입했습니다. 양식 이름은 $login user form MFA입니다. 이 로그인 양식은 웹 사용자에게 현대적인 보기를 제공합니다. 슬라이드에서 양식이 어떻게 보이는지 샘플 스크린샷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로그인 양식은 새로운 인증 기능인 도미노 V12에서 DOTP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되었습니다. DOTP를 활성화하는 경우 이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DOTP가 아닌 V12에서 이전 인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양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로그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새로운 보기와 느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OTP에 대해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next slide please. 여기서 domcfg.nsf를 사용하여 이 새로운 웹 브라우저 로그인 양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미노 12와 함께 제공되는 동일한 도미노 웹 구성 템플릿 domcfg5.ntf를 사용할 것입니다. 도미노 서버를 V12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domcfg 데이터베이스의 디자인을 V12 템플릿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새 서버 설정을 사용하여 domcfg5 템플릿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후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십시오. 거기서 사인인 폼 매핑 보기를 전환하십시오. 이제 Add 매핑을 클릭하십시오. 사이트 인포메이션에서 요구사항에 따라 All Websites 또는 Specific Websites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폼 매핑에서 타겟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domcfg.nsf로 그리고 타겟 폼은 로그인 유저 폼 MFA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로그인 양식의 이름입니다. domcfg.nsf의 ACL에 있는 디폴트 항목의 공용 문서 읽기가 활성화된 독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새 템플릿으로 domcfg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한 후 HTTP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domcfg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경우 도미노 서버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자, next slide please. 시간 기반 일회성 비밀번호 인증. 이중 요소 인증 2F 인증은 도미노 웹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해 두 가지 고유한 직별 형식이 필요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은 전 세계의 많은 고객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고객을 위해 도미노 V12에 이 기능을 도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DOTP 인증은 사용자가 도미노 웹 서버에 인증할 때 추가 보안 계층을 제공합니다. 서버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한 후 사용자가 도미노 웹 서버에 처음 로그인을 시도할 때 HTTP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MFA 멀티팩터 인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멀티팩터 인증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생성할 수 있는 일회성 토큰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해야 할 때마다 도미노 웹 서버에 액세스하려면 이 토큰을 웹 비밀번호와 결합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대폰 또는 컴퓨터 로컬로 멀티팩터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글 오텐티케이터, OT, 그리고 디오 모바일을 포함하여 RFC 623를 준수하는 멀티팩터 인증 애플리케이션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DOTP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서버 측의 전체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ID 볼트 서버가 도미노 서버 V12와 함께 실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조건은 도미노 V12를 실행하고 ID 볼트 데이터베이스도 도미노 V12 템플릿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자, next slide please. DOTP 인증에 대한 도커 고려 사항. 우리는 모두 HCL이 도커 플랫폼에서 컨테이너 실행하기 위한 도미노 지원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커의 도미노 서버에서 DOTP 인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특정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도미노 도커 서버에서 ID 볼트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ID 볼트를 생성하거나 복제해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모든 DOTP별 구성은 ID 볼트 문서에 저장됩니다. 도커 컨테이너 내에서는 실행되는 웹사이트 또는 가상 서버가 컨테이너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웹사이트 또는 호스트 이름에 연결하기 위해 기본 인터넷 사이트 TLS 사용 및 SNI 사용으로 도미노 HTTP 서버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NI에 대한 추가 정보는 슬라이드의 참조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자, next slide please. TLS 1.0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TLS 1.0 프로토콜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의 환경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인터넷 공격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TLS 1.0의 사용 중단은 더 이상 이전 TLS 버전을 지원하지 않고 최소 TLS 1.2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추가 근거로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미노 11까지는 TLS 1.0을 사용할 수 있었고 관리자는 notes.ini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미노 12에서는 대부분의 최신 웹 브라우저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TLS 1.0 및 TLS 1.1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TLS 1.0 및 1.1 지원 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버전과의 혼란성을 위해 여전히 TLS 1.0을 필요한 환경에서 관리자는 슬라이드에 표시된 대로 notes.ini 매개 변수를 활성화하여 TLS 1.0 지원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next slide please. 새 템플릿 서명 아이디는 2048비트 키를 사용. 도미노 V12에서는 새로운 템플릿 서명 아이디인 도미노 템플릿 데벨롭먼트 /도미노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2048비트 키를 사용하여 더 강력한 암호화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노트 도미노 12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된 템플릿은 새 아이디로 서명됩니다. 슬라이드에 표시된 템플릿 목록은 새 서명자 아이디로 서명되었습니다. 자, next slide please. 기본 ECL 설정으로 프로비저닝된 노트스 클라이언트 12는 이미 ECL의 새 아이디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 아이디로 서명된 데이터베이스를 열 때 ECL 경고를 볼 수 없습니다.
도미노 V12 이전에 노트스 클라이언트 릴리즈를 사용하는 경우 슬라이드에 표시된 대로 도미노 템플릿 데벨롭먼트 / 도미노에서 서명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템플릿을 열 때 사용자에게 ECL 경고가 표시됩니다. 경고를 피하기 위해 도미노 관리자는 적절한 권한이 있는 새 서명 아이디를 포함하도록 도미노 디렉터리에 관리 ECL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정 허용 설정이 관리 ECL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노트스 클라이언트 12에 대한 경고를 방지하려면 관리 ECL을 편집하고 저장하십시오. 자, next slide please. 새 퀘리 볼트 명령 옵션. 스캔 볼트 기능은 도미노 릴리즈 10.0.1에 도입되었습니다. 관리자는 퀘리 볼트 콘솔 명령을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성공한 아이디 동기와 시간으로 개인 문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큐 볼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볼트 문서를 수동으로 아카이브하여 아이디 동기화를 다시 시작하고 아카이브된 사용자 볼트 문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미노 V12에서 기능이 향상되어 사용자 아이디 볼트 문서를 비활성화 및 활성화하는 추가 큐 볼트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큐 볼트 명령을 사용하려면 서버 nodes.ini 매개 변수를 추가해야 합니다. 매개 변수는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비활성화 명령의 경우 구문은 load space q bolt space -x bolt name space -u username space -i입니다. 여기에서 -x는 id 볼트 이름을 정해야 하는 옵션이고 -u는 유저네임을 의미하고 -i는 사용자 아이디를 비활성화합니다. -i를 -b로 대체하여 사용자 아이디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 구문은 load space qbolt space -x bolt name space -u username space -v입니다. 자, next slide please.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듯이 서버 nodes.ini 매개 변수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매개 변수를 추가하지 않으면 qbolt 명령이 작동하지 않고 슬라이드에 표시된 대로 콘솔 로그 또는 도미노 콘솔에 오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에서 사용자 아이디 볼트 문서를 비활성화 또는 재활성화하는 명령을 실행한 후 명령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next slide please. 볼트에 수동으로 사용자 아이디 업로드. 볼트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 파일 업로드하는 측면에서 도미노 V12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에이전트 기반 기능으로 볼트 관리자와 사용자는 도미노 디렉터리 작업 메뉴를 사용하여 아이디 파일을 아이디 볼트에 수동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볼트 관리자는 CSV 파일을 사용하여 단일 사용자 아이디 파일 또는 여러 사용자 아이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트스 클라이언트에서 자신의 아이디 파일을 아이디 볼트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볼트 관리자가 단일 사용자의 아이디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이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가 노트스 아이디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설정 정책을 통해 볼트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볼트 관리자는 모든 사용자의 아이디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볼트 관리자는 해당 사용자의 개인 문서를 선택하고 도미노 디렉터리의 수행 메뉴에서 Upload ID Files to ID 볼트를 클릭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단일 1 사용자 아이디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단일 파일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 필드에 사용자 이름이 이미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아이디 파일을 탐색하고 암호 필드에 암호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용자 아이디 파일을 사용자가 볼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합니다. 자, next slide please. 볼트에 수동으로 여러 사용자 아이디 업로드. 이 슬라이드에서는 볼트 관리자가 CSV 파일을 참조하여 사용자 아이디 파일을 볼트 업로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CSV 파일을 사용하여 볼트에 아이디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단일 사용자 또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쉼표로 구분된 두 개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열에 각 ID 파일의 전체 경로를 제공하십시오. 두 번째 열에는 각 ID 파일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또한 UTF-8 문자 세트를 사용하고 헤더 행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이 슬라이드에 표시된 샘플 CSV 파일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볼트 관리자는 도미노 디렉터리의 사용자 보기에 위에 있는 수행 메뉴에서 Upload ID Files to ID 볼트를 클릭하십시오. 여기에서 CSV Import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CSV 파일을 찾아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완료되면 오류가 있는 ID 파일 업로드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어느 곳이 완료되고 어느 곳이 실패했는지 확인하는 멋진 기능입니다. 자, next slide please. 볼트의 수동으로 사용자 ID 업로드. 이 슬라이드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자신의 ID 파일을 ID 볼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조건에 따라 사용자는 노트 ID로 등록되고 보안 설정 정책을 통해 ID 볼트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도미노 디렉터리에 대해 최소한 독소자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노트 클라이언트에서 도미노 디렉터리를 연 다음에 수행 메뉴로 전환하고 Upload ID Files to ID 볼트를 클릭해야 합니다. 이 수행은 현재 노트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한 사용자를 사용하여 ID 파일 정보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입력해야 하는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D 파일이 ID 볼트에 성공적으로 업로드되면 사용자에게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는 최종 사용자가 자신의 ID 파일을 ID 볼트에 업로드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작업입니다. 자, next slide please. 샘사이트 쿠키 지원. 도미노 V12에서 관리자는 샘사이트 쿠키 속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미노 웹 서버가 브라우저로 하여금 도미노 서버 웹사이트에서 시작된 쿠키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샘사이트 쿠키 속성을 사용하면 도미노 웹 서버에 대한 CSRF, Cross Site Request Forgery, 교차 사이트 요청 위조 위험이 줄어듭니다. 관리자는 도미노 디렉터리의 서버 문서, 인터넷 사이트 문서 또는 웹 SSO 구성 문서에서 샘사이트 쿠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서버 nodes.in이를 통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샘사이트 쿠키에 대해 구성될 세 가지 속성 값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 값은 strict입니다. 여기서 쿠키는 브라우저가 쿠키가 생성된 도미노 서버의 웹사이트에 직접 액세스할 때만 전송됩니다. 두 번째 속성 값은 lax입니다. 여기서 쿠키는 브라우저가 쿠키가 생성된 도미노 서버의 웹사이트에 직관 접촉으로 액세스할 때 전송됩니다. 세 번째 속성은 none로 쿠키가 생성된 웹사이트와 상관없이 쿠키가 전송됩니다. 그리고 보안 HTTP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 언급된 세부 정보에서 샘사이트 쿠키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next slide please. 도미노 디렉터리를 통해 샘사이트 쿠키 속성 구성. 이 슬라이드에서는 도미노 디렉터리를 사용하여 샘사이트 쿠키 속성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설정은 서버 문서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도미노 웹 엔진 탭에서 HTTP 세션스로 전환하십시오. 여기에서 샘사이트 쿠키 속성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문서의 경우 도미노 웹 엔진 탭에서 HTTP 세션스에서 여기에서 샘사이트 쿠키 속성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웹 SSO 컨피그레이션 문서의 경우 베이직 탭의 토큰 컨피그레이션 섹션에서 이 기능의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샘사이트 쿠키 속성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next slide please.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nodes.ini 설정을 사용하여 웹 서버에서 샘사이트 쿠키 속성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nodes.ini 매개 변수를 사용하려면 관리자가 웹 서버 문서에서 샘사이트 쿠키 속성 필드를 use browser default or ini 세팅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세션 인정이 다닐 서버로 구성된 경우 슬라이드에 제공된 notes.inm에게 변수를 원하는 값으로 추가하십시오. 세션 인정이 다중 서버로 구성된 경우 슬라이드에 제공된 대로 notes.inm에게 변수를 원하는 값으로 추가하십시오. 테이블에 표시된 대로 샘사이트 쿠키 속성을 구성하기 위한 notes.ini 값입니다. 자, next slide please. 웹 서버 get/names.nsf 로긴 리퀘스트 기본적으로 금지됨. 향상된 보안을 위해 도미노 v12부터 웹 서버는 기본적으로 도미노 디렉터리 로긴 양식에 대한 get 요청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권장되는 방법은 서버가 로긴 페이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get 요청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긴 양식을 생성하는 경우 도미노 디렉터리 이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ames.nsf. 도미노 v12로 업그레이드하면 이 슬라이드에 표시된 대로 서버 콘솔의 특정 오류가 기록됩니다. 권장하지는 않지만 슬라이드에 제공된 notes.inm에게 변수를 사용하여 로긴 양식을 호출하여 v12 버전 이전 동작으로 뒤돌리고 get 요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next slide please. 자, 여기는 v12의 새로운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그리고 도미노 v12의 새로운 보안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 링크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next slide please. 여기에서도 v12 기능 문서 링크 관련 보안 기능을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이 프레젠테이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귀중한 피드백 세션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이 유약하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now hand over to Vinayak, Mr. Vinayak, sir. Over to you, Vinayak, sir.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Rajnikant, Mr. Rajnikant and Mr. Rohan. I would now request our panelist, Mr. KY, if there have been any questions posted on the chat which can be discussed. Yeah, we have no question items, so you can keep going. Okay, thank you. So I would request our participants to respond to the poll questions which they would see on the screen now. I'll really appreciate your valuable response to those questions. And be informed to the participants, we would be publishing a knowledge article which would have the presentation, the recording as well, and it would be published soon for everyone's reference. I hope the topics covered were relevant, highlighting the really strong security features which we have in Domino V12. You would now be seeing the second question. We will have the last and the third question shortly. So I would request again your active responses to them as well. Okay, there you go, the last question.
Okay. Mr. Kiva, again, are there any questions on the chat or? Yeah, we don't have any question. Yeah, it's okay. Okay. Okay, great. I would again want to thank all our participants and all our panelists and the organizer. We will again talk to you soon in our upcoming webinar. Till then, thank you. Stay safe. Bye-bye.